2021년 1월 첫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서부 지역 감염 확대 소식과 61일 만에 확진자가 나온 빅토리아주 소식, 호주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소식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멜번, 브리즈번 등 대부분 도시에서 새해 맞이 전통이었던 불꽃놀이는 취소가 됐고, 시드니의 경우 직전에 일어난 지역 감염으로 인해 시내 진입이 통제된 가운데 예년보다 축소된 상태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지역 감염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일에는 18명, 31일에는 10명의 지역 감염 확진자가 추가가 되자 시드니 광역권과 울릉공, 블루마운틴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중교통, 교회 등 종교 모임, 슈퍼마켓, 쇼핑센터, 영화관, 실내 엔터테인먼트 공간, 뷰티 미용실 등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200불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용이 권장됩니다. 또한 가정방문 인원이 5명, 야외 모임이 30명으로 제한이 되며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는 1인당 4평방미터 거리두기 규칙이 다시 적용이 되고, 실내 종교활동, 결혼식 및 장례식은 100명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뉴사우스웨일스주 지역 감염 확산이 시작됐던 노던비치의 경우 지역 감염은 줄고 있지만 시드니 서부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로이던 지역이 제2의 바이러스 집중지로 떠올랐는데요. 이 지역에 거주하는 6명의 대가족 구성원이 확진자로 판명이 되며 주변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드니에서 크로이든 외 베랄라 지역에서 추가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 BWS 바틀샵이 어제까지 13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노던비치와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었고, 해외 유입 확진자를 의료시설로 이송했던 근로자가 동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면서 시작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지역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봉쇄 조치로 지역 감염이 나오지 않았던 빅토리아주는 지난 12월 31일, 61일 만에 지역 감염 3명이 추가가 되며 코로나 청정지역이 깨지고 말았는데요.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집단 감염 사례인 노던비치 케이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1월 2일에는 10명의 지역 감염자가 나오며 코로나 확산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 블랙락 지역에 위치한 스마일 버팔로 타이 레스토랑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확산을 막기 위해 주정부는 새로운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각 가정에 초대될 수 있는 방문객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고,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빅토리아주는 새해 첫날 밤 자정을 기준으로 주 경계를 봉쇄하며 시드니 광역권 및 뉴사우스웨일스 주민 통제를 시작했는데요. 특별한 사항 혹은 사전 허가가 아니면 상호 방문을 제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자정까지 빅토리아 주민들이 돌아올 것을 권고했었는데요.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후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14일 호텔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에서 다시 코로나 지역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각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주경계 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남호주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경계를 봉쇄했으며 빅토리아주 주경계의 경우 확진자 추이를 보고 봉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WA주는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 모두에 대해 상호 방문 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NT주의 경우 시드니 광역권 지역 주민이 방문할 경우 14일 호텔 격리를 해야 합니다. 전 세계 50여 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호주에서도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백신 투약 시기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아직 다른 나라처럼 급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아직 백신들의 3상 실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 승인 형식으로 투약을 허용한 다른 나라와는 다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호주 정부는 5,400만 회분의 백신 계약을 체결했었던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백신을 1월 말 이전에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주 아스트라제네카 대변인은 한 인터뷰에서 연방 정부가 3월 접종을 앞두고 1월 말까지 최종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었는데요. 해당 백신 중 2천만 회분은 호주 내에서 CSL사가 생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투여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2회분 투약을 해서 성공률을 높이게 되는데 이 경우 성공률이 62%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연히 연구진 중 하나가 실수로 두 번째 투약 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투약을 했는데 이 경우 90%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한 연구의 경우 반만 투여하는 방식은 분석 결과가 아니라며 2회 전체 투여 방식만 승인을 했었는데요. 3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한 경우 백신 효과는 8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백신 중 하나인 화이자의 경우 성공률이 95%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치이지만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 냉장고에서 보관이 가능해 운반이나 보관이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이 승인이 되더라도 투약 대상자나 횟수, 운반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1월 말경에는 접종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사우스웨일스 시드니 서부 지역 감염 확대 소식과 61일 만에 확진자가 나온 빅토리아주 소식, 호주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를 잘 이겨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모든 구독자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